높잖아요? 와, 맞아요. 1년에 고작 한 자릿수, 많아야 30명 남짓 뽑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그 굳게 닫혀있던 국경의 문이 갑자기 진짜 활짝 열렸습니다. 무려 200명 내외를 한 번에 뽑는다는 공고가 났거든요. 대체 국경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이 관세청 전문경력관 다군의 대규모 채용 사태입니다. 여기서 다군이란 일반 행정 업무가 아니라 그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화물 엑스레이를 판독하거나 마약 탐지견을 직접 운용하는 특수 실무직을 뜻하거든요. 아, 현장에서 직접 뛰는 요원들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단순한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현재 국가 안보 시스템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2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시스템 전산 오류인가? 아니면 기존 인력이 단체로 은퇴라도 한 줄 알았어요. 1분기까지만 해도 올해 채용 규모가 10명 남짓일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네네, 다들 그렇게 예상했었죠.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폭증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 해답은 바로 2026년 3월에 발표된 정원 확충 개정령에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마약 밀반입이나 외화 밀반출이 거의 통제 불능 수준으로 심각해졌잖아요. 뉴스를 보면 진짜 매일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예 국경 방어선을 새로 구축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마약과 테러 물품을 원천 차단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서 그 엑스레이 판독 부서의 정원 자체가 기존 191명에서 360명으로 단숨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와, 2배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방범대 수준이던 초소를 갑자기 정규군 단위의 거대한 군사방어선으로 확 격상시킨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순히 빈자리 몇 개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거대한 성벽을 새로 쌓으면서 그 위에 세울 파수꾼 200명이 당장 급하게 필요해진 상황인 거죠. 국가적인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공항 검색대 뒤편의 인력 구조를 단기간에 완전히 뜯어고친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2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당장 필요한데 이 직무의 지원 자격을 보면 좀 이상해요. 방사선, 정보보안, 항공보안 전공자이거나 아니면 반려견 행동지도사 같은 아주 특수한 자격증이 필수란 말이죠. 네, 조건이 꽤 까다롭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내야 하는 소방호스를 그 손가락만한 정원용 호스에 억지로 연결하려는 것 같달까요? 애초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바로 그 구조적 불균형이 이 사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평소 이 직렬은 지원자 전체가 100명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100명이 안 된다고요? 근데 200명을 뽑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당장 뽑아야 할 인원은 200명인데 말이죠. 국가의 급격한 정책 변화와 경직된 특수직 채용 조건이 딱 맞물리면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차익 거래가 가능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와, 수학적으로 볼 때 필기시험 합격선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남은 건 4월에 치러지는 필기시험인데 과목이 영어, 사회, 관세법 개론이거든요. 합격선이 무의미해진다면 결국 과락, 그러니까 과목당 최저 점수만 넘기면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이니까 여기서 제일 큰 장애물은 역시 영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시험은 2025년부터 바뀐 국가직 영어 시험의 출제 기조가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출제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죠? 과거처럼 실생활에 쓰이지도 않는 지엽적인 영문법이나 막 난해한 어휘를 묻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직무에서 실제로 마주할 법한 영문 매뉴얼이나 실용적인 업무 이메일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즉 실무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아, 옛날 학력고사 스타일로 막 두꺼운 문법책을 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서 맞닥뜨릴 서류의 맥락만 파악할 줄 알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시험의 목적 자체가 떨어뜨리기 위한 암기 테스트에서 최소한의 실무가 가능한지 묻는 테스트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영어가 약한 분들도 해볼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변화된 출제 기조의 원리만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과락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기는 건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진 셈이죠. 당장 3월 말 원서 접수부터 6월 최종 임용까지 불과 석 달 만에 모든 게 속도전으로 끝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속도전이죠. 이 거대한 관료 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성이 자격을 갖춘 특수 전공자들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고속도로 진입로를 만들어 주었네요. 지식은 이처럼 시스템의 맥락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국가의 안보 정책이 급변하는 타이밍과 채용 제도의 구조적 특징이 빚어낸 이 특이점을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셔야겠죠. 맞습니다. 정치자님,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향후 몇 달 안에 200명에 달하는 새로운 특수 요원들이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됩니다. 이 거대한 인적 자본의 수혈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경 보안 기술과 탐지 시스템을 얼마나 극적으로 진화시킬까요? 이들이 만들어낼 촘촘하고도 새로운 국경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